어렵지만 자기인식, 내가 바꿔야 변화가 되겠다, 우리 자녀들도 편안하고 남편도 좀 편안해지겠다 라고 하는 동기, 그리고 실천을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성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자신의 문제적인 행동을 바꾸려면 먼저 그 행동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디서 나왔을까? 이 과정은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남편을 존중하지 않게 됐지? 언제부터지? 남편에 대한 실망감, 분노, 그리고 뭘 해야 되겠어 라는 무력감, 이런 감정들, 어떤 감정이 내 행동의 기저에 깔려 있는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쩌면 남편의 무관심, 불성실한 행동이 쌓여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된 거일 수도 있어요. 나의 행동이 남편과의 관계에 어떤 행동을 미치는가, 자신의 행동이 또 남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부부 갈등 때문에 전화하고 또 상담하시는 아내분들이 굉장히 성찰이 빠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좀 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불안이 높아요. 굉장히 사고화가 잘 돼 있고 인식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시죠.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현재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한다면 그 목표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몇 가지를 포기해야 하고 한 가지를 얻었을 때 어떤 괜찮은 삶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충분하지 않죠. 행동을 바꾸려면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성적이 안 좋았을 때 성적을 올리려면 그 아이에게는요, 강력한 자기만의 동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절박함이 있어야 하거나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강한 희망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진심으로 관계 회복을 원해야 하는 거죠. 배우자와 다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진심이 있다면 변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할 동력이, 즉 동기가 생깁니다. 아이를 위한 동기, 부부의 갈등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또한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어요. 두 분이 노력하시는 이유 중에 아이를 위한 행동은 정말 크나큰 이유실 거예요. 또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아이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은 강력한 변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 자기인식과 동기가 마련되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을 구상하고 실행해야겠죠. 혼자서 문제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면 부부 상담 그리고 개인 상담을 통해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들이 순환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깊게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담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시부모도 봉양하고 있고 살림하고 내가 다 맞춰주고 살았는데, 이런 억울한 생각들, 이런 불편하고 화나는 그런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결국 이 이야기에는 내가 없는 거죠. 남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시작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에 따라 나의 자존감과 분노, 삶의 만족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인데요. 아내가 특히 감정적인 사람이고 화를 잘 내고 분노의 성향이 많다라고 해서 내가 참다가 나도 폭발한다, 이런 경우가 참 대부분이거든요. 아내가 존중 없이 대할 때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비난을 하면 상황이 정말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은 아내의 비난에 반격하게 돼요. 결국은 둘 다 화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둘 다 흥분했는지는 벌써 그 원인은
잊어버렸어요. 아내를 무시하는 대신에 감정을 좀 조절하고 하나, 둘, 셋, 세셔야 해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뭘 해줘야 하는데 그럼 결론을 말해. 해달라는 게 뭐야? 이런 말들은요, 아내를 더 격양되게 만드는 그런 대화일 수 있어요. 감정이 격해질 것 같다면 지금 대화하지 말고 잠깐만 쉬자. 타임아웃이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상황을 벗어나는 거지 자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남편분들은 잠깐 쉬자 해놓고 나가세요. 등을 돌리시고 아내에게 등을 보여줍니다. 방에 들어가세요. 아내는 또 상실감을 느끼게 돼요. 나를 피하네? 이런 좌절감을 2차적으로 또 주게 됩니다. 조금 후에 이야기하자라는 것은요, 잠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잠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난 대신 나를 주어로, 당신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속상해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할 때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의 원인 분명히 있겠죠. 아내의 태도가 단지 개인적인 성격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내의 행동 뒤에는요, 숨겨진 불만이나 좌절감이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겠어요. 좌절이라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죠.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 당신이 나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던데 내가 많이 신경이 쓰여. 혹시 요즘에 계속 화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어? 혹시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 화만 내지 말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 하죠. 아내가 불만을 털어놓을 때 변명하거나 회피하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술 먹고 늦게 들어오거나 하는 방어적 태도를, 회피적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당신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돼. 이렇게 반영하고 공감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로 마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죠. 세 번째, 자신을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어려워요.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너도 애쓰고 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힘들다, 내가 지금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 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족함이 자꾸 보여요. 남편의 자존감이 높아지면 아내의 존중 없는 태도에 덜 흔들릴 수 있어요. 결국은 내가 나를 세워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수용하는 태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도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결핍은 상대방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내가 뭘 좋아하고 살았지? 이런 취미생활, 운동, 독서, 사람들과의 만남,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도 할만하네,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존중받기를 원해. 당신의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되고 있어 라고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